안녕하세요,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구도로 한번 앉아봤는데요. 오늘 만들 영상은 제가 노트북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컨텐츠라서 조금 다르게 앉아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매우 안 좋죠. 저처럼 여행을 좋아하고 또 테마파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상황이 매우 답답한데요. 왜냐면 모든 테마파크가 거의 다 휴장을 했거든요. 상황이 이래서 할 수 없이 집돌이, 집순이가 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테마파크 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막 리얼하진 않지만 진짜 디즈니랜드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임들인데요. 여기다 플러스 디즈니의 캐스트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테마파크 게임 하면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나 플래닛 코스터 같은 게임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이 게임들은 워낙에 컴퓨터 사양도 높아야 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테마파크를 만들고 테마파크를 경영해야 하는 게임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게임들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만 있으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웹상에서 즐기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그렇다고 경영을 해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인기 있는 어트랙션을 직접 돌려보는 그런 게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는 총 2개인데요. 이 2개의 사이트 주소는 내용과 그리고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를 소개해드렸다고 해서 바로 가서 게임을 해보고 싶으시겠지만 100%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어트랙션 용어를 잘 모르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플레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몇 개 어트랙션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임 몇 개만 해보셔도 다른 어트랙션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난이도가 쉬운 사이트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사이트의 이름은 더 매지컬입니다. 먼저 구글에서 더 매지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더 매지컬.nl 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해 보시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사이트가 나옵니다. 더 매지컬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어트랙션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도니파크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테마파크의 어트랙션들도 게임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다 디즈니에 있는 어트랙션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토이스토리 미드웨이 매니아, 그다음 세븐 드워프 마인 트레인, 소어링 같은 유명한 디즈니 어트랙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워 오브 테러, 미션 스페이스, 락 앤 롤러코스터, 피터 팬스 플라이트, 스페이스 마운틴, 빅 선더 마운틴, 익스페디션 에버레스트 이렇게 유명한 디즈니의 어트랙션들 지금 현재도 타보실 수 있는 그런 어트랙션들이 다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더 매지컬이라는 사이트에서 소개해드리는 어트랙션들 게임은 다 이 플래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혹은 또 HTML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 사실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특별히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특정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바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 간단하게 즐기실 수 있는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 한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더 매지컬의 소어링이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Play the Soaring Simulation 이라는 텍스트가 보일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게임이 플레이가 되고요. 짠! 보이시죠? 벌써 테마파크 좋아하시고 또 놀이기구를 좋아하시고 어트랙션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페이지만 보셔도 아마 가슴이 엄청 설레실 거예요.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How to Play,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와 그 다음에 Play Now, 지금 바로 플레이가 가능한 버튼이 이제 나옵니다. How to Play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역시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시거나 하시면 영어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장문의 텍스트 읽는 게 좀 스트레스 받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몇 번만 눌러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바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 더 매지컬이라는 사이트에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어트랙션들의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디즈니에 갔을 때, 그 어트랙션에 갔을 때, 그 어트랙션에서만 나오는 특정한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음악은 좀 제외를 할 거고요. 유튜브에서는 이 특정 음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은 제가 끌 거고 대신에 그 어트랙션에 나오는 특정 어떤 프리쇼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 있는 앳캇에서 이 소어린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기가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손님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탑승만 하고 나오잖아요. 한 번도 그곳에 어떤 투시도라던가 어떤 설계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타고 나오는데 그치는데, 이 게임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어트랙션이 실제로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대기 동선이 꼬여져 있구나, 혹은 이런 식으로 극장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비클, 즉 차량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소어린 같은 경우에는 대기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극장이 총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2개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앳캇에 있는 소어린은 극장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게 돼서 체험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트랙션을 키고 끄는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활성화가 된 거예요. 초록불이 들어왔죠. 이제 어트랙션이 이제 오픈을 앞두기 위해서 이제 놀이기구에 전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콘코스 1, 콘코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콘코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극장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게 1, 이 오른쪽에 있는 게 2입니다. 이것들도 다 활성화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극장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스탠바이 클로즈드가 있고 패스트 패스트 클로즈드가 있습니다. 이 스탠바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대기 동선을 말하는 거고요. 패스트 패스는 디즈니에 있는 어트랙션 예약제죠. 그래서 예약제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탠바이 클로즈드와 패스트 패스 클로즈드를 열어가지고 손님은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손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 보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줄, 이 넓은 줄 있죠? 이쪽은 일반 대기줄이고 왼쪽에 있는 줄은 패스트 패스 줄이에요. 예약을 한 사람들의 줄인 거죠. 그래서 예약은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수로 좀 들어오게 되고요. 일반 대기줄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상황들이 나오게 돼요. 스탠바이는 총 지금 40명 됐다. 패스트 패스는 9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극장 1, 극장 2에는 몇 명이 타고 있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팅이라고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통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게 awful, 굉장히 안 좋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운영을 잘해서 정말 효율이 좋게 어트랙션을 운영하게 되면은 뭐 good, excellent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시간, 플레이 시간이 나오게 되고 총 몇 명을 태웠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태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저 설정에 있었고 이쪽 관제탑처럼 생긴 걸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션,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버튼으로 바뀌게 돼요. 프리쇼 타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 게임의 또 재밌는 거는 모든 어트랙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프리쇼라는 게 있어요. 프리쇼는 그 어트랙션을 즐기기 전에 사전적인 몰입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어트랙션은 줄거리가 이렇고요, 이런 설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타게 되는 어트랙션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스토리구나, 이런 설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프리쇼거든요. 이 소어린에서는 어떤 프리쇼가 나오게 되냐면은 실제로는 안전 유의사항을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비행체를 타고 어디로 날아가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는 그런 비디오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는 곳도 여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쇼타임은 실제로 우리가 어트랙션 타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우선 극장 1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놨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콘코스 1이라고 해서 이제 로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님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1번 태울 겁니다. 그러면 스탠바이를 태울 거냐 패스트 패스를 태울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패스트 패스를 1번에 태울 거라고 했죠. 그래서 패스트 패스를 입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죠. 또 깨알같이 여기에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바로 캐스트입니다. 캐스트가 여기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패스트 패스 들어가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쭉쭉쭉쭉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 안쪽 공간에도 캐스트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소어린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총 3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트랙션 자체가. 그래서 이 열에 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쇼 공간이 3공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가진 않죠? 왜냐면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안내를 해주는 캐스트가 이제 방금 전에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을 했고 다음 장소로 더 입장을 시킨다라는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람이 더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프리쇼 공간이 꽉 찼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캐스터도 이동을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한번 입장을 또 시킵니다. 아까 전에 보통 좀 내려가게 됐죠. 왜냐하면 두 번째 공간으로 제가 빨리 사람을 받아서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돌리고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평가가 내려갔어요. 다 입장을 했죠. 그러면 입장을 끝냅니다. 입장 끝냈죠. 그러면 스타트 프리쇼라고 하는 이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이 스타트 프리쇼를 누르게 되면은 프리쇼가 시작을 합니다. Hello, and welcome to Soaring. My name is Patrick, and I'll be your chief flight attendant today. We'll begin boarding in a few minutes, but first I'd like to acquaint you with some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실제로 이 소어린을 타보신 분들은 여기서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프리쇼에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실제로 나온다는 점, 그래서 좀 더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 앞에 있는 깜빡깜빡거리는 게 모니터예요. 모니터를 보면서 현재 프리쇼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리쇼 타임이라고 해서 프리쇼가 얼마큼 남았는지가 나오게 돼요. 지금 33초,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2번 극장 또 클릭을 해가지고 스탠바이 일반 대기했던 사람들을 이제 받아볼게요. 너무 효율이 지금 안 나오니까 이제 또 더 떨어졌어요. 평가가. 자, 이제 프리쇼가 끝났습니다. 띠링 소리와 함께 이제 끝났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트랙션을 타야 되는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ter Doors Clos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입장하는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건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문이 열리고요. 사람들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소어린을 타보신 분들은 이걸 누르면서도 이 사람들 움직임을 보고 아, 내가 이런 지금 순간이구나, 지금 타는 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탑승을 다 했죠? 그러면 세이프티 체크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바로 안전점검을 하는 건데요. 이 캐스트 3명이 지금 한 열씩 담당을 해서 서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안전 벨트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맸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We are now conducting our final systems check. Please stow all carry-on items in the under-seat compartment. For your safety, remain seated with your seatbelt fastened during your flight and watch your children. 여러분들 물건은 아래쪽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이들 잘 봐주시고 꼭 벨트를 꼭 매고 있어라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캐스트들이 이제 밖으로 나갔죠? 문을 닫습니다. 그럼 문이 닫히죠? 그러면 스타트 쇼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실제로 쇼를 이제 시작을 하는 버튼인 거죠. 누르면 이제 플레이가 됩니다. 불이 꺼지고 소어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에 지붕이 덮이고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실제로는 게임을 해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음악이 나와요. 실제로 이 소어린이 시작할 때 음악 아시죠? 제가 부르지 않아도 아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노래가 실제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꺼놨는데 실제로 음악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영화가 상영이 돼요. 상영이 되는 동안에 놀 수는 없죠. 그럼 다시 한번 극장 1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입장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쭉쭉쭉 입장해 넣습니다. 이게 플레이 되는 동안에 프리쇼를 또 보여줘야지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이 사람이 다 끝난 다음에 나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프리쇼를 돌리면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프리쇼라는 거는 손님들에게는 사전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있는 공간인데 한편으로 이 파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트랙션 효율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대기 동선에 계속 서 있으면 사실 심심하잖아요. 할 것도 없고. 근데 프리쇼가 있으면 뭐라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래 기다렸다는 조금 느낌을
좀 덜 받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뭔가 먼저 체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손님들의 만족감도 올라가게 되고 또 어트랙션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파크 입장에서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는 곳이 바로 프리쇼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영상을 찍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효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가 막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실제로 이 극장 1과 극장 2를 돌리게 되면은 좀 정신이 없어요.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프리쇼도 신경 써야 되죠. 사람들 입장도 시켜야 되죠. 근데 프리쇼 공간에도 사람들이 또 영화를 다 봤는데 앞에 안쪽 공간에서 또 영화가 끝나지 않아서 또 한참 또 프리쇼에서 기다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최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마침 On behalf of our entire flight crew, thanks for soaring with us. 네, 끝났습니다. 끝나는 또 멘트도 나오게 되죠. 그럼 극장에도 불이 켜졌어요. 사람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나가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사람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야지만 실제로 탑승한 인원으로 이제 카운트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 시간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가야지 이 평가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나갔으면 문을 닫고 그 다음 사람을 받으면 되는데 제가 아직 프리쇼를 안 했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대기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설정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어트랙션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보시면 사운드를 틀 거냐 말 거냐, 음악을 죽일 거냐 말 거냐. 지금 제가 음악은 좀 꺼놨죠. 그 다음에 이 크라우드 사이즈, 즉 사람들이 얼만큼 오게끔 할 거냐는 설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오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뭐 스몰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적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디엄 하면 중간, 그 다음에 라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 버튼은 뭐냐면 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게임은 실제로 트러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는 현상들 혹은 고장이 나는 현상들, 에러가 나는 현상들을 실제로 도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고장이 나거나 혹은 갑자기 운영이 멈춰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기술자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기술자를 부르는 버튼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자를 부르게 되면은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되고 손님들을 다시 뭐 빼야 되고 내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없이 대기를 하게 되고 효율성이 굉장히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게 되면은 이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고장이 났어요. 보시면 프리쇼, 극장 1의 프리쇼에서 에러가 났다. 이런 빨간색 버튼이 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데 콜 엔지니어라고 있죠. 엔지니어를 부르는 거죠. 엔지니어를 부르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자가 와서 고쳐주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기술자가 와서 뭐 고친다거나 뭐 어떻게 고치는지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됐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돼요. 보시죠. 어떤 시스템스 오케이.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다 오케이다. 그러면 다시 가서 실제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끄게 되면은 더 이상 고장나는 현상은 없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어트랙션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타워 오브 테러를 한번 같이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내문이 나오게 되고 난 동의한다, 게임을 하겠다라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타임 게임이 있고 언리미티드 게임이 있는데 타임 게임은 뭐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태우느냐에 목표를 두는 거고 밑에 있는 언리미티드는 어떤 시간이나 뭐 이런 제한 없이 그냥 줄기차게 계속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는 게임 모드예요. 저는 언리미티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굉장히 작죠? 여기 보시면 쇼 풀스크린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이 커집니다. 굉장히 2차원적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제 하차하는 지점이고 여기가 탑승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타워 오브 테러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겪은 다음에 막 추락했다가 막 급상승했다가 급하락했다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스릴 어트랙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탑승을 하게 되고 올라갔다가 특이한 것들을 보게 된 다음에 이동해서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다가 여기서 하차를 하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BGM을 틀 거냐 말 거냐가 있는데 지금 틀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틀지 않을 거고, TV 룸 사운드 뭐냐면 우리 타워 테러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이 타워 오브 테러에도 프리쇼가 있어요. 프리쇼가 뭐냐면 어떤 서재 같은 데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불이 탁 꺼진 다음에 TV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조금 소름 끼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영상을 보는 곳이 바로 TV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TV룸 1과 2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탑승하셨던 분들은 이게 뭐 이런 거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 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리쇼 보는 공간이 두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왜냐면 효율을 올려야 되니까 계속 사람들을 쭉쭉쭉 밀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운드도 죽여 놓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고 이제 트랙 레디, 이제 트랙도 준비된 거고 다 이제 회색으로 다 되어 있으면 꺼진 거죠. 그래서 한번 켜볼게요. TV룸 1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활성화시키겠다. TV룸 2도 활성화시키겠다. 활성화시키고 어택션이 닫혀있죠. 그래서 이쪽은 대기 공간인데 오래된 호텔을 로비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로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캐스트가 또 서 있죠. 이 프리쇼 공간도 캐스트가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앞에도 다 캐스트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들어왔으면 이제 로드 TV룸, 즉 사람들을 태워야겠죠. 그러면 이쪽 자동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고 다 들어오면은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오게 되고요. 대기를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 프리쇼라고 해서 프리쇼를 시작을 해야겠죠. 누르면 프리쇼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저작권 때문에 모든 다 음악을 꺼놨지만 실제로 이거를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라고 하는 아무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음악이 실제로 나오면서 프리쇼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언로드 TV룸 해가지고 이제 이걸 눌러서 사람들을 내보내요. 자동문이 열리게 되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죠? 그럼 실제로도 이 어트랙션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재까지만 깔끔하고 서재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호텔의 어떤 뒷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약간 낡은 느낌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총 3개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탑승할 때는 3개를 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타게 되는 건데 역시 어트랙션의 효율을 위해서 이 3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미 했었어야 됐지만 제가 이제 설명한다고 못했었는데 엘리베이터 1, 엘리베이터 2, 엘리베이터 3이 있는데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1번을 활성화시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들어갑니다. 실제로 탑승을 할 때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각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번호들이 있어요. 이 번호대로 순서대로 서게 되고 이 번호 순서대로 들어가서 이 엘리베이터에 앉게 되는 그런 운영 방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서게 되면 Doors Closed라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열어서 문을 엽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그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게 되고 로드 엘리베이터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타죠. 그런 다음에 디스패치는 이제 출발을 시키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디스패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출발합니다.
사라지죠? 근데 여기서는 좀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2대는 이미 스테이션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출발한 엘리베이터는 이쪽에서 특이한 것들을 우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이한 공간을 지나서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막 급상승했다가 막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떨어지고 막 창문 열리고 밖에서 보이고 막 이러죠, 이 공간이. 실제로 타워 오브 테러를 타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 어트랙션. 이렇게 하차 지점에 오게 되면은 사람들 내리게 되고 문 열리고 사람들 내리죠. 그다음에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소어린보다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소어린은 원래 조금 이렇게 극장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극장 2개를 운영을 하는데 영화가 실제로 상영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적으로는 2개를 아무리 빡세게 돌려도 조금 수월해지는 시간, 조금 쉬는 시간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타워 오브 테러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고 프리쇼 공간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사람들을 막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프리쇼도 신경 써야 되지, 엘리베이터 3개도 돌려야 되지.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도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엘리베이터가 어느 순간 지점을 지나서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출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쉴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돌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 내리게 되면 이렇게 스코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좀 소리가 없어서 좀 심심하지만 이 음악까지 들으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타워 오브 테러를 운영하고 있는 퀘스트가 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더 매지컬이라는 이 사이트는 사실은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고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특히 테마파크 어트랙션을 좋아하신다면 좋고, 우리가 보통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던가 혹은 플래닛 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실제로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뭐 엄청난 뭐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기 있는 어트랙션들, 디즈니 어트랙션들을 실제로 운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그게 너무 실제 같지 않고 뭐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뭐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상상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사이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물론 이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재미를 줄 수 있지만 특히 테마파크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게임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이 어트랙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시게 되면 아, 이렇게 프리쇼가 2 공간으로 되어 있구나, 혹은 뭐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구나, 극장이 2개가 있구나, 아, 열차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트랙이 꾸며져 있구나, 이렇게 레일이 구성되어 있구나, 아, 여기서 어떤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게임하면서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파크 업계에서 어트랙션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2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1개 사이트만 좀 소개를 해드려도 여러분들께 조금 벅찰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2편을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 더 매지컬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사이트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조금 난이도도 높고 그만큼 그래픽도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매지컬이 1차원적이라면 다음 편에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좀 2차원, 3차원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매지컬이 이 마우스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형태였다면 다음 편에 소개해드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까지 이용을 해야 돼요. 실제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안전바 점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발도 시켜야 되고,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운영하는 모드인지 혹은 유지보수하는 모드인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훨씬 더 재밌긴 재밌어요. 다음 편에서는 이 난이도 높은 사이트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편을 또 잊지 않고 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고 다음 편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더 매지컬 하시면서 이 암담한 상황, 이 마음대로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집 안에서 머무르시면서 이 게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디즈니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